이 귀한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챔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성입니다. 네. 오 누라 그랬어요. 선물 여기 오 하신 분 선물 빨리 드려요. 네. 누가 또 어서. 야, 예.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하고 선생님 뒤에 분이 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수없는 교육을 하고 수없는 이 강연을 했는데 막 열심히 막 떠들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일 좋은 강연은 웃고 떠들고 즐겁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아마 제일 좋은 강의가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그죠?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유머도 섞어서 하는데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그죠? 여러 가지. 일단은 제가 또 질문을 또 하나 할게요. 이거 하기 전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강의 알죠? 또 자료실 있으니까 가서 복습해도 돼요, 복습 다. 예. 그런데 제가 퀴즈인데 혹시 내가 한 일주일인가 전에 뉴스에 보면 작년도 2024년도 GDP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 그 기사 본 적 있어요? 우리 작년에 이 GDP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1인당. 선생님. 아니요. 3,600에 공을 하나 더 붙이셨으면 좋겠는데, 또 다시. 네, 저도 손들었던 분. 네. 36,000이에요, 3,600은, 3,600이면은 달러로 하면 한 50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1년에 500만 원 벌면 아마 굶어 죽지 않을까요, 그죠? 네. 1인당 36,000으로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5천만 명 있는 이 인구 중에는 우리가 6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룩셈부르크 이런 데 12만 불 하지만 인구가 10만도 안 돼요. 20만 이렇게 이런 데 말고 5천만 명 중에서는 6번인데 우리 앞에 미국, 영국, 프랑스 왜 없어요. 이제 독일 하고 이탈리아가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023년도에는 우리가 34,000불이고 일본이 36,000불이었어요. 근데 1년 사이에 뒤집힌 거예요. 최초로 우리가 대한민국 생기 이래 일본은 34,000이 되고 우리는 36,000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스코어 현재인 거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우리는 5,300만 명밖에 안 되고 일본은 1억 2천이에요, 인구가. 인구 수대로. 그래도 그 국가의 힘은 개인당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죠.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두 가지겠죠, 그죠? 문화로 앞서는 거랑 또 힘으로 앞서는 거에 지금 우리가 2025년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엄청 욕하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대통령 한 명이라도 자기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했던 대통령들이 한 명이라도 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걸 이끌어낸 대통령도 이렇게 불만이 많다. 이게 무슨 뜻이 하고자 하나요? 우리가 요구에 이런 사항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뭘 하나 하더라도, 그죠? 그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6.25를 거치면서 이제 GDP가 200불 이런 식부터 시작한 거예요. 200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나라가 한 200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꼴등부터 시작했고 그때는 북한이 훨씬 더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오는데 이 기점에서 우리는 의료 분야는 미국의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옵니다. 그리고 한쪽은 법 체계는 이것도 일본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일본에서 하는 체계에서 일본은 그대로 해서 검사 이렇게 이런 틀을 해서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사형보장 제도들은 다 미국 가서 다 박사를 받거나 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의사든 간호사든 어떤 많은 학장들이 해서 사회보장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제 한 거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GDP가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의 인구는 한 3억 한 2천에서 5천 사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6만 5천 불에서 7만 불 사이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거죠. 3억이라는 인구가. 중국은 한 13억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12억. 1만 불이 바로 넘었어요, 이번에. 1만 2천 불입니다, 1인당. 근데 이제 1만 2천 불 곱하기 이제 12억을 하겠죠, 그죠? 예. 그래도 미국을 이길 수는 없어요. 6만 5천 분의 3억 한 게 더 강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면 우리나라가 아메리카라고 부르거나 USA라고 불러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는 미국을 좋아했냐면 아름다운 미자에다 나라 국자를 쓰잖아, 그죠?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미국을 자꾸 제가 언급하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구가 탄생했잖아요. 45억 년 전에 했다고 쳐요. 우주는 더 그 전에 탄생했지만. 근데 지구가 45억 년 전에 탄생한 이래에 가장 부유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미국만큼 부유한 나라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하는 행동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더 많고 또 자본주의적인 사회이잖아요. 거기는요, 그죠? 그리고 그 자본주의인 거에 아주 투철한 걸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진 나라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또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36,000불이 될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사회보장제도에 잘 되어 있는 거를 따라한 거예요. 계속. 예, 따라할 만큼 따라하는 거예요. 멸균기도 예전에는 제가 한 20년 전에는 멸균기를 다 단문형 썼었거든요, 거의. 근데 20년 전부터는 양문형으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따라가는 거죠. 이 시스템을 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갈 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그 3M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모니터링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레피드라는 이 기술이 특허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3M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그게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걸 뺏겨 만들지 못하는 그 시절, 1990년 전까지는 3M이 이제 전 세계를 장악을 하면서 이 전체로 장악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뺏겨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내는 나라들이 생겼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 챔버가 이 레피드 기술을 5나라도 안 되는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이 했던 행동들이라든지 뭐 독일이 했던 뭐 유럽이 했던 행동들을 거의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 따라할 만큼 거의 임박해 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따라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이런 시점에 이제 2025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멸균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멸균 규정도 ISO는 국제 인증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 ISO가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규정을 다 관할하는 거예요. 국가가 다 1년에 얼마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라는 것도요, A4라는 것도 만드는 데는 정확한 사이즈가 있고 두께가 있고 뭐 색상이 있고 다 규정을 해요. 타이어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ISO도 다 혼용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또 전자하는 이런 것이 C포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ISO 규격인데, 이 ISO에 멸균 규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200개 미만으로 있는데 그것도 알 필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회사냐면 멸균 인디게이터 회사예요. 인디게이터 모니터링을 처음으로. 그래서 나벨러도 만들어보고 보이딕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보고 뭐 BI도 다 최초죠. 왜냐하면 없으니까. 기존에 다 없었고, 또 BI를 연구하는 뭐 것도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도전해 본 거죠. 우리가 도전해서 하는데, 제가 늘 느끼는 건 뭐냐면 뭘 하려고 하면 늘 사건 사고가 있고 실수가 있고 이런 게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보이딕을 만들었다. 명품 보이딕이 나오기까지는요, 엄청난 많은 실수를 하고 거기도 되겠죠. 저는 의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사도 명의가 하나 나오기까지는 한 명도 사람을 해하지 않고 난 명의가 될 수 없다고 봐요. 아마 그 명의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해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그 유퀴즈에 나온 뭐 이낙준이라는 이 중증외상센터에 나오는 그 이낙준, 그분이 인하대의 의사였는데 의사를 안 하고 이제 웹툰 작가가 하는데, 그 사람이 웹툰 작가로 바뀐 이유를 그 유퀴즈에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수술 자기가 레지던트인가에 했는데 그 테이블 데스를 처음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가서 다시 물건을 찾으러 들어갔더니 그 담당 의사가 되게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다. 그러나 해서 이제 못하게 되면서 다른 일을 한 것처럼, 하여튼 그 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뭐 원턴원치 않는 명품 하나 나오기가 올라가는데, 저도
인디게이터를 우리가 한 달에 한 3천만 개씩 찍어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낱개로 따지면. 근데 3천만 개라는 건 우리나라에 3천만 개의 물건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는 문의들이 막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틀렸던 그쪽에서 잘못했던 근데 그게 수없이 이제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이제 회사가 된 거죠. 그죠? 그럴 때마다 제 입장은 쥐구멍이 쓰고 싶은 날도 많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그거를 감당 안 할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또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뭐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드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멸균 모니터링 할 거라고는 전혀 저도 뭐 생각한 적은 없고 인생이라는 게 우연에 의해서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 알다시피 제가 의공학과 나왔잖아요. 의공학과 나와서 의공학과를 나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군대를 갔다가 재수를 5번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취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근데 누가 전화가 온 거예요. 형, 우리 회사에서 누구를 뽑는 이제 직원을 뽑는데 형 할래? 이렇게 이제 학교는 저거 선보이지만 이제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기가 딱 간 게 멸균기 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멸균기를 처음 본 거죠 그날. 그러면서 이제 멸균이 이게 시작되고 지금까지 멸균을 하는 거죠. 첫 우연히 이제 시작돼서. 근데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열악했었어요. 우리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멸균을 연구하는 그 단체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저도 여러 번 시도도 하고 도전도 하고 욕도 엄청 먹고 뭐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래도 제가 늘 변치 않은 건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한 900회 했었으니까 20년 동안 어디든 가서. 근데 이 900회라는 숫자는요 매일 해도 365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무상으로 했어요. 저는 돈 받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무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한 90번은 누가 할 수도 있었고 뭐 10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20년간 변치 않고 하는 건 흔치는 않는 거예요. 제가 변질될 수도 있겠죠, 그죠? 변질될 수 있겠지만 그 900회를 다시 변질시킬 수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이 지식도 모르고 그걸 전파하고 근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세상이 변하는 게 그렇게 쉽다고 하면 뭐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생각하고 또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돌을 하나 놀아줄 수는 있고 지식을 전파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다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쪽은 미국에서 온 사람들, 학자들, 한쪽은 유럽에서 온 학자들이 얘기하지 우리나라 학자는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장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제일 부러운 게 여러분들 멸균 학회에 관련된 건 딱 전 세계 2개가 커요. 하나는 미국을 하고 있는 HSPA라는 이 단체. 미국은요 얼마나 거만한지 그렇게 국제적인 거라 하면서 자기 주를 돌아가면서 해도 그냥 바쁠 정도로 해도 전 세계가 되죠. 근데 세계멸균학회인 WHSS 여기는 세계멸균학회는 유럽을 기반으로 하지만 한 번은 유럽에서 하고 한 번은 타 대륙으로 가는다. 뭐 아시아로 갔다면 다음에 유럽에 했다면 다시 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갔다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번에 세계멸균학회 HSP는 다음 달에 켄터키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세계멸균학회는 이번에 홍콩에서 합니다. 12월 초에 첫째 주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단체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그 세계를 지배하려면 물건도 똑같아요. 물건을 싸게 판다 해서 살 수 있을까? 절대 안 삽니다, 여러분들. 뭐 병원이라는 이 조직이 뭐 싼 거 절대 안 써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기술이 있어요. 기술 싼다 그래서 절대 안 쓰죠, 그죠? 그러려고 한다면 이 학술적인 바탕이 돼 있는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는 앞으로 이 학술적인 이거를 많이 쌓아야지 우리가 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도 선진국이 이 되고 싶은 바람이 턱에 있는 거예요, 턱. 이제부터가 이제 이 세계 사람들을 이 학문으로 주도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제품으로 주도할 수는 없어요. 그 이론과 뭐 이런 싸움이 시작돼서 많은 논문들과 또 치열한 이런 것들이 돼야 이 제대로 된 이 외균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던 저렇던 근대에 한 100년 동안은 한쪽 미국에서는 열심히 연구해서 지금 HPS를 하고 WHS 세계멸균학회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이론들이 자꾸 이제 돌아나가서 교육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그런 세계멸균 이제 국제적인 이 멸균 규격이 어떤 게 있는지를 대충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ISO라는 이곳은 이 ISO.org를 치고 여기에 숫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 번호인데 알아야 입력하죠, 그죠? 실질적으로 ISO 규격들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데 EN은 유럽은 EN이 있고 미국은 NC라는 곳에서 ME 규정을 따릅니다. 이렇게 다른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ME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위대함은 이렇게 규정도 자기들가 만들어서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후 추적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걸 하자고 하는 지가 벌써 20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언터런치한테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8년 전, 올해부터 이제 9년 전인데, 세브란스에서 저를 불러서 하고 돼서 연관이 된 게 9년째 하고 있어요. 돈 10원 한 장도 벌지 못하고 투자만 10억 정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근데 뭐 그렇던 저렇던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제가 제가 끈질기 재수 5번 했는데 뭐 앞으로 50년도 돼 기다릴 수 있어요. 50년도. 그죠? 네. 그렇지만 뭐 저를 보고 뭐 어떤 사람들이 좀 이제 참 견디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도 왜 그걸 계속 견디느냐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사회예요. 기구를 추적하지 않고 이걸 쓰고 있고 이 한자일 때 저 한자에 홍길동 썼고 세종대왕 썼고 심사영당 쓰셨는데 이걸 추적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국가적으로 약간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죠? 근데 그거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그죠? 그리고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는 그 시대를 맞이하지 않으면 결국에 외세에 의해서 그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면. 뭐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추적 시스템을 하는데 하여튼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철저히 매년 연구해서 막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발표하고 뭐 토론하고 하는 이런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웠는지 때로는 꿈도 꿔봤어.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도 한번 해보자. 한국의 아시아를 다 이렇게 묶어서 또 해보자. 뭐 이러면서 아시아의 그 힘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혼자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단체라든지 연구하고 거기에.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는요. 멸균을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규정을 할 수 있어요. 뭘 하면 다 외국에서 해갖고 와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서러웠던 게 뭐냐면 1등이 됐을 때 자기랑 얘기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1등이 된다는 건 엄청난 이걸 겪고 해야 되는데 이걸 겪고 같이 써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견디고. 그래야 해외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나가는데 이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아픔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데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너무 부럽죠. 이런 단체를 가지고 있고 이걸 매년 하고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보겠다고 50만 원씩 학회비를 내면서 막 가고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ISO 규격은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쪽은 멸균기 쪽이고 베리데이션이 있고 세척기고 케미칼 인디게이터, BI이고 뭐 패키징 다 ISO가 있어요, 여기. 근데 멸균기만 ISO가 없어요. 근데 ISO가 하나는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18472는 CI나 BI를 테스트하는 특수 멸균기예요. 이거 BI, CI를 아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멸균기를 국제가 합의를 본 거예요. 이런 특수한 멸균기는 이렇게 해서 하자. 외에는 ISO에 대한 멸균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멸균기를 사버린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그리고 한쪽에 근데 멸균기에 이 힘을 가지고 있는 두 거 있죠. 미국은 실질적으로 STC79라는 걸로 만들어요, 멸균기를. 그리고 한쪽에 힘을 갖고 있는 유럽은 EN285라는 멸균기 규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두 멸균기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달라요, 원래.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제대로 된 이게 없으니까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힘이 없으면 이 지식을 구분할 수 있는 힘도 없거든요. 제가 이게 20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이제 존경했던 여러 석학 중에 독일에 가면 닥터 카이저라는 GK 회장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미국에 한 2년 전에 네사랩이라는 큰 회사가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뭐 하여튼. 근데 왜 인수를 당했냐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닥터 카이저 일에 이 지식을 끌고 갈 수 있는 GK 회사에서 없었던 거야.
다시 그 학자를 대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맥을 못 읽고 그 딸이 있었었는데 딸이 박사였는데 그 박사가 그만 둬버리면서 이제 이 흐지부지해지는. 근데 그 닥터 카이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이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 세계의 멸균기도 그렇고 뭐 ISO도 있고 이런 거죠. 이게 좀 달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거 다 하면 우리 여기 집에 한 달은 여기 다 여기서 숙박하면서 해야 돼요. 다 규격하시면 그게 안 되니까 오늘은 멸균기 요거 EN285, S79, EN13060, SC5 요 네 개만 살짝 알고 가도 많은 지식을 알고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멸균기에 대해 볼게요. 나머지는 참고하세요. 여기. 그리고 지금 문자 메시지도 갔죠. 그다음에 사전 등록하신 분들은 가셨기 때문에 다운받으시고 만약에 사전 등록 안 하고 오신 분들 지금 있잖아요. 그분들은 챔버의 그 네이버 블로그에 가면은 오늘 강의한 게 올라와 있어요. 어저께는 의공했으니까 의공권도 있고 좀 있으면 수시하잖아요. 수시 다 올라올 겁니다. 예, 보시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늘 챔버 세미나에 다운받으셔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멸균기에 대해서는 대형은 EN285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S79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형은 13060이 있고 미국에는 SC5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눈을 뜨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아주 쉽게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스팀 멸균기는 56리터나 4리터를 이상으로서 스팀이라고 대형으로 나눠요. 그리고 56리터나 4리터 미만은 소형으로 나누는데 일단은 스팀의 대형은 EN285와 S79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에.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이 암스코라는 이 스테리스 원래는 여러분들 암스코가 1895년도에 이 창업이 돼서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이제 멸균기 회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때는 천하를 제패했던 이 암스코. 근데 암스코 회사 이름이 뭐냐면 아메리칸 스텔라이저 컴퍼니야. 그러니까 너희 아빠 어떤 회사 다냐면 미국 멸균기 회사야. 그 앞자를 따서 암스코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암스코가 천하를 제패하고 있다가 왜 회사가 이 인수를 합병되냐면 그 직원들 7명이 나와서 회사를 차립니다. 스테리스라는 회사를 차리는데 이 스테리스가 왜 갑자기 이 일순간에 7년도 안 돼서 이 암스코를 먹게 되냐면 시스템1이라는 내시경 멸균기를 만듭니다. 그 전까지는 내시경 멸균을 2호로 한 거야. 그러면 2호로 했으니까 오늘 멸균하면 그 다음날 환자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내시경 하면 아침 일찍 가라고 하잖아요. 아침 일찍 가서 하고 이제 구루알데히드로 이렇게 멸균 안 하고 소독하죠. 높은 소독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환자가 하나면 내시경이 하나여야 돼. 이렇게 딱 경이 하나를 받으려면 2개를 받는 내시경이 2개 있어야 돼. 근데 시스템만이 발견되면서 내시경을 20개 이렇게 가질 필요가 없어. 2개만 있으면 돼. 왜? 1시간에 멸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쓰고 돌리고 하나 하면 되는 거니까 전 세계의 미국이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 시스템 한 모델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상륙을 못합니다. 올림푸스가 약간 재질이 녹아.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하지만 나머지는 뭐 펜탁스 쓰고 이런 데는 뭐 그걸로 하면서 7년 만에 이 전 세계에 호령했던 이 스테리스가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서로 자기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테리스가 주식 값이 더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테리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농담으로 들으셔야 돼요. 또 여기 또 가서 하면 이제 저 스테리스 소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암스코였을 때는 이 좋았던 이 독수리가 이 스트레스도 받으니까 멸균이 바뀌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바뀐 뒤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쓰겠다고 하죠 그냥. 이거 농담이에요. 이거 농담으로 드셔야지. 또 괜히 스트레스. 그 정도로 이제 하게 되는 주축에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멸균기가 S축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온 건 S축가 있는데 미국이 바보입니까? 유럽에 팔 때는 EN285를 만들어서 또 파는 거예요. 모델이 달라.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없이 스트레스 만드는 장비가 그냥 S79 샀다가 EN285 샀다가 막 이렇게 혼용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S79는 보이딕을 4kg 쓰는 게 법이에요. 그리고 EN285는 7kg 쓰는 게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EN285는 멸균력이 2배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S79는 EN285보다 멸균력이 2분의 1 안 좋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갈등이겠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후진 사람들이야? 제가 아까 전에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가장 위대하고 이 인류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내시경도 일회용을 써요, 요즘에. 한 번 쓰고 이런 식의 나라가 멸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에 3분의 1도 없고 10분의 1도 없는 나라예요, 거기는. 다 일회용 쓰니까, 거의. 그래서 멸균물 넣을 때도 적재도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위대하게 하지 않아. 큰 카트에 이, 뭐 있죠?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한 2개 이상 안 나요. 한 레일에.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이렇게 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서 이런 거 하면 다 기네스북에 나와도 뭐 미국 사람들 놀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죠? 규격을 이렇게 강하게 안 하고 4km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존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라고 봐야지. 이 기술을 못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미국이 참 위대한 건 뭐냐면 그렇게만 또 매국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미국의 늘 위대한 건 뭐냐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승님한테도 이제 물어봤어요. 왜 어떻게 하면 선진국이 되냐라고 했더니 돈이 많아서 선진국이 되지 않는다, 절대로. 일본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생각 잘 안 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아우 전시장 가봐요. 중국 우리도 부스 옆에서 한다고 하면 다 안 한다 그래요. 뭐 전 사람들 막 무례하다고 막 힘이 있는데 무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뭐냐면 어니스트, 정직성. 거짓말하지 않으냐.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소독하고 저한테 전화 오는 10분의 1의 전화가 뭐냐면 인디케이터가 안 변했다는 거야. 근데 안 변했을 때는 안 변한 이유가 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근데 막 화를 내고 결론은 변하게 해달라는 거야. 변하게 해줘야겠지만 이제 멸균기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그거는 뭐 일단 둘째 치고. 또 멸균기 회사는 또 멸균기 회사대로 고치라고 막 이제 큰 소리로 하고 또 인디케이터는 또 큰 소리로 해서 어떻게든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야, 다. 내가 있을 때만큼은 다 완전해야 돼, 그죠? 이런 거는 약간의 선진국으로 가지 않아요. 선진국은 실수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야.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했는데 요 정도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이제 제약을 만들 때 직원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기다 독극물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독극물을 안 넣을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찝어낼 거냐고 이렇게 FDA에서 물어봐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냐? 정성적인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평가를 해서 이거를 독극물도 이런 식으로도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실수할 수 있는 게 위대한 거예요. 멸균기가 안 고장 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멸균기예요. 고장 나게 돼 있고 특히 스팀은 더 많이 고장 나게 돼 있어요, 수시로. 내가 했잖아요. 스팀 도어가스켓 이런 거 고장 나는데 BA가 안 산하고 계속 죽는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제 눈에는. 원래는 장비가 고장난 BI도 다 살아나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게 선진국으로 가고 또 그거를 다 퍼펙트를 하면 전 세계 사람이 아무도 구경 안 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뭐 이렇게 이걸 정직하게 하잖아요. 그걸 보러 오겠죠. 아, 이 사람들은 진짜 위대하다. 잘못된 거를 이렇게 대처하고 그거를 또 하고. 어차피 고장나게 돼 있어요, 장비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처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퍼펙트하게 하자.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이 이 독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정직하게 보고하고 또 그거를 위대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게 눈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 칭찬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보러 오는 거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한류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대단하냐면 중증예상센터가 지금 18국에서 1등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오징어 게임도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 문화는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의 책에 2000년 몇 년 전에 보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거기 똑같이 기술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 흰 옷을 입는 걸 좋아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잘 썼다 그러고 뭐 이런 식이. 근데 지금 하는 행동 보면 또 그래.
유럽은요, 술을 있잖아요. 5시만 되면 다 각자 집에 가야지. 어떻게 술 먹으러 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제가 여러분도 잘 알지만 토요일 날 오전에는 한산한 가죠, 서울이. 아무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토요일 날 10시 되면 그때부터 인나기 시작해서 11시 되면 개떼처럼 나서 12시에는 이제 갈 데가 없어.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다들 삼삼오오 모여서 열심히 이렇게 노는 거예요, 밤새.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죠? 근데 그게 2000년대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게 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을 이렇게 괴롭히거나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막아서 싸웠지, 그죠? 우리 때문에 망한 나라가 수나라잖아요. 수나라가 백망대군 같이 몰고 갖고 윤지운동 이겼죠, 그죠? 그러면서 수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바로. 창립된 지 한 30년인가 50년도 안 돼서, 그죠? 하여튼 그러한 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정직한 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원래. 그냥 있는 그대로 가장 위대한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고쳐 나가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하면 또 정치적이니까 그래도 해줄게요. 대통령이 현역에 있으면서 감옥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지구 탄생 이래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만두고 들어간 사례는 많지만 현장에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근데 또 이따가 또 재판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야, 저 사람들 와, 진짜 어떻게 이 민주주의의 끝판왕을 보는 거예요. 끝판왕 완전히. 와, 이게 의의를 제기하면 대통령도 감옥에 갔다가 또 대통령도 항변해서 일단 끊어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어디 있어요? 지금 만약에 북한 같은 거 해봐요. 뭐 잡아넣겠다는 잡자만 들어도 다 잡아넣을걸요, 그 사람을.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사람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게 문화죠. 진짜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진짜 스트레스 받고 막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도 3만 6천 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대통령이 없어도 더 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 상황이 뭐 어떻게 일본이 봤을 때는 막 이해가 안 갈걸요, 저 사람들. 그리고 일본은 집회 같은 거 절대 안 해요. 데모 이런 건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들은요, 그죠? 그런 나라가 봤을 때는 야,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이게 민주주의의 좋은 쪽으로 보면 민주주의의 끝을 보는 거예요. 억울하면 뭐 이렇게 같이 하고 또 항변하고 이런 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하려고 덤벼드는 사회가 우리가 그 정도로 많이 발전됐다는 얘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스팀이 이렇게 됐고 소형은 또 달라요. 소형은 1306국인데 ST5라는 이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 소형은 N클래스, S클래스, B클래스를 만듭니다. 근데 요 N클래스는 그래비티야. 진공이 없이 스팀만 넣고 끝나는 거야. 여기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S클래스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진공한 다음에 그냥 스팀 넣는데 제일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는 B클래스, S클래스와 N클래스가 99%라는 거예요. 임플란트 할 때는 절대로 ST5나 B클래스로 해야 되는데 우리 막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외국에는 그렇게 하면 쇠고랑 찹니다, 바로. 함부로 그런 명이 만들어서 특수할 때만 쓰라고 만든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900회 동안 국정원도 가보고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제가 다. 교육하고 하러 뭐 식약청도 가고 다 가서 교육을 하는데 식약청에 가니까 이 사람 깜짝 놀라요.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더니 제 강의를 내려선 사람은 딱 식약청이 처음이야. 그만하래. 강의 내려왔어, 내가. 선물 준 거 안 받고 왔어. 기분 나쁘다 나도. 그때가 제가 10몇 년 전이에요, 그죠? 그러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발전해 나가겠죠. 우리 원래는 B클래스가 정상, 유럽은 다 B클래스예요. 거의 99%가 B클래스예요, 유럽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B클래스 만드는 건 좀 어렵거든요. 외국인이 진공도 많이 해줘야지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얼마나 힘들어서 이게 8개월 동안 이제 외출도 못하고 했는데 또 수술학회 전화가 왔네. 자기 규정집을 바꾸는데 저보고 그 규정집을 바꾸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또 이거 규정집을 바꿔서 작년에 12월에 글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 규정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게 똑같이 이 그림도 넣어줬고 그림으로 안 되면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수술 이런 사람들이 이 B클래스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별표가 되는 것만이 보이딕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보이딕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S클래스도 보이득이 된다고 해요. 맞아,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승온을 할 때 20분, 30분씩 승온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규정은요, 승온이요, 2, 3분 안에 다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승온돼서 끝내야 되는데 승온을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인디케이터가 열을 아주 오래 주면 그냥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했다고 박수치고 막 난리하고 시각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이러니 제가 학자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저도 힘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가 뭐 세계적인 뭐 권위적인 학자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를 악물고 또 공부를 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박사학위를 받고 이 멸균으로 박사학위 받은 우리나라 제가 처음일 거예요. BI하고 이 레피드인데 이 논문에 이 좀 위대한 건 뭐냐면 약간 여태까지 균 연구한 건 되게 많았어요. 균 연구 많은데 자동 판독 이 기계에 대한 연구를 논문으로 이에서 상세하게 기술하는 사람은 전 세계 거의 없습니다. 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전 세계에 몇 개 없다 그랬죠, 그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가 변해야 국가적으로 보건이 되게 안전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우리의 사회에 맞은 거죠. 그러면 멸균력도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보실까요? B클래스가 가장 멸균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EN285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멸균력이 반이 되는 게 S79, S5예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게 여기 S클래스, N클래스. 요거는 여기서 여기가는 멸균력이 10배도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걸 없이 무작위하게 우리는 멸균기를 사고 멸균하고 이 보건복지 여러 선생님들이 봤을 때 그나마 여기는 거의 대형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그만 병원은요 거의 노출돼 있잖아요. 제가 너무 놀란 것도 많아서 이온가스가 안 변한다 그래가지고 모니터링 해로 갔는데 에어레이션이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탁 하면은 이제 에어레이션 선이 빠질 수 있잖아요. 빠진 채 멸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텍터도 없고 하니까 열악하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서 막 소리가 나줘야 되는데 디텍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작업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정도로 열악한 데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하나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래도 선생님도 엄청 혜택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데도 많고, 그다음에 멸균기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인디케이터도 거의 안 쓰는 데도 많아요. 우리나라 멸균기가 소형으로 하면 100만 대도 더 될 텐데. 이것저것 따지면 그죠. 막. 그런 것처럼 많이 노출되는데 국가에서 이제 같이 이걸 해 나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학위를 계속 마치고 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이제 돈을 놔줘야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얘기해주고 설득하고 가서 뭐 여러 가지 이걸 해줘야 그래야 국가 경쟁력이 있어요. 외국에서 이거 팔라고 하면 S 클래스, N 클래스 만들어서 팔면 절대 수출 안 돼요. 유럽은 다 B 클래스라던데. 그 하위 제품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눈 하나 해주게 그렇잖아요. 한신도 B클래스를 만드는데 한 1000대도 못 팔았어요. S클래스, N클래스는 100만 대 이상, 뭐 200만 대, 300만 대 이렇게 여태까지 팔았겠지만, 그죠? 이런 것처럼 이 멸균기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N285 보시면 이 보이득이 7kg 해야 된다고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S79는 만들 때 4kg로 만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규정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보이득 디자인을 좀 바꿔봤어요. 막 썼는데 이거 안 되겠다. 보이득 자체에 4kg를 대문짝에 쓰자, 이거 4kg. 그리고 7kg는 7로 쓰자, 이렇게 7.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집에 온 자에. 그래서 이 새롭게 바뀐 모델을 집에 갈 때 하나씩 넣어줄걸요, 아마. 넣어달라 그랬어, 4kg, 7kg 집에 가서. 저도 책상에 놓고 이게 세계에서 1등이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손으로 주문을 걸면서.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멸균력이 다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BI도 달라요. BI도 성능하는 게 다르겠죠. 멸균력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직도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보이득은 좀 인식이 됐어, 이제. 그렇죠. BI는 그냥 된 대로 써.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지만 실질적으로 멸균기의 성능에 따라서 BI 조금 다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적재도 좀 달아야 돼요. 근데 미국처럼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은요, 우리랑 완전 다르요. 우리는 앞으로 재활용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위대하게 전 세계에서 우리를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몇 시죠? 예. 3분 남았네요. 괜찮아요. 네, 3분. 오늘 할 얘기는 요거 하려는 거예요. 규격이 다르다. 예. 그리고 제가 알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30분 이상
30분 이상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강연을 했는데 초과해서 하니까 다시는 안 부르더라고. 그다음에 평가 점수도 안 좋아. 이거를 좀 딱 맞추거나 일찍 끝내줘야 사람들이 다음에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못하면 내년에 다시 오시면 돼요. 내년에는 이제 멸균기 말고 이제 BI나 CI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여튼 여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멸균기 회사도 달라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예. 그리고 이제 뭐 멸균력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재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S구처럼 하는 건 조금 적재를 조금 넣고 크기도 작아야 돼. SEN285는 조금 더 크게 해도 돼요.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이제 B 클래스 소형은 뭐 아주 더 가관이죠. N 클래스는 그냥 스팀만 들어가면 이제 그래비티라는 명의가 이제 N 클래스고 S 클래스는요 그냥 자기 임의대로 펄스를 주는 거야. 예. 근데 이게 매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가장 B 클래스가 뭐냐면 2mm의 1.5m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성능을 B 클래스라는 이게 되게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7kg와 거의 비슷해요. 이게 매균 이력이. 그래서 요거가 되는 이게 B 클래스인데 요런 걸 만들어 써야 되는 거죠. 그죠? 하여튼 요런 건데 이제 한신도 딱 그잖아요. N 클래스, S 클래스, B 클래스. B 클래스만이 임플란트가 되는 거예요. 수술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에 상관없이 막 쓰고 있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3분 안에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설명해 줄게요. 미래는 이제 우리는 그 4kg, 7kg를 구분해서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게 맞는 거예요. 구세 규격대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어디까지 제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서 지금 금방 끝내라고 하는 눈빛이 팍 오잖아요. 네.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를 부른다면 저는 10kg짜리 보이딩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 9kg짜리 보이딩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3kg, 4kg, 5kg, 7kg, 9kg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래서 5개를 동시에 넣으면 그 장비의 성능 테스트를 하는 거를 GK가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200만 원이야. 그 툴을 살려면. 그래서 난 일회용으로 만들어서 공짜로 제가 줍니다. 공짜로.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연구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 근데 9kg, 10kg는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적재도 많고 막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보죠. 하여튼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4kg, 7kg로 나눠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CE를 획득했어요. 이제 이 보이딩 CE를 획득하는 데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공인인증관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 진출하려고 이제 FTA 내 4월 달에 아마 미국에 가게 되면 FDA 통과하는 업체랑 열심히 컨설팅도 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 한번 진출해 보는 게 우리 꿈이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BI도 이제는 US, EU 타입이 따로 있다는 걸 이제 조금씩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기가 다르니까 BI 성능도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B 클래스나 ST55처럼 임플란트가 가능한 소형 매기기를 사용하는 시대가 와야 돼요. 또 그렇게 병원 보에서 하는 게 국가. 그렇지 않으려면 다 외주줘야겠죠, 그죠? 뭐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B 클래스가 1%도 아닌 게 지금 이게 S 클래스가 90%거든요. 이쪽 이게 최소한 5, 60% 이상은 갔을 때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정직한 거죠, 정직하게. 그리고 이제 슈퍼네이피드 시대가 옵니다, 지금 이제. 슈퍼네이피드 시대가 오는데 3M이 인류의 최초로 스팀의 3시간짜리 네피드를 만들면서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때는 특허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꼼짝을 못하고 대들지도 못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3M이 어떤 일을 하냐면 1시간으로 단축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25분으로 단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25분까지 와 있고 챔버는 이거를 5분짜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5분짜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기술은 균을 잘 생산하는 이 필요해요. 균 포자만 딱 골라내야 돼요. 그거와 이 형광을 찝어줄 수 있는 그 애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균을 먹이고 나서 그걸 보는 이 리프렉터 이 기술인데 센서 기술이죠. 센서 기술 뭐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땐 한 2, 3년 안에는 한 2분짜리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이제 계속 이제 이 경쟁으로서 더 빨리 하고 더 빨리 이제 판독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시대에 이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90분까지 단축을 좀 시켜봤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이제 고통이 있는 거죠. 단축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진통도 있고 하지만 뭐 이것도 멀지 않아 하고 저희가 보이딩을 처음 만들어서 실수해서 하는데 한 2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이딩을 수만 개 찍어내는데 이 일을 제기하거나 이게 나오는 게 없어요. 이제
완전히 완숙도가 된 거죠.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처럼. 왜냐하면 그 수많은 걸 수정하고 2년 걸리더라고요. 그 하나 만들어서 수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지구 먹고 싶은 날이 너무 많은 거야. 아,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이거. 매일, 그래도 또 하지만 또 누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 또 해야 되고, 뭐 이게 멈출 수 없는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BI가 이제 자동으로 판독해서 이제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 저장돼서 그다음에 그걸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기구 추적 시가 연장되면은 기구에 다 들러붙어서 기구가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딱 쓰려고 하거나 나가려면 삑 불이 들어올 거예요. 뭐 이러면서 딱 낙을 걸려주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게 지금 길병원에서 저희가 세팅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배치 모니터링 시대가 올 겁니다. 배치가 뭐냐면 왜 제가 배치를 자꾸 주장하냐면 원래는 우리가 스팀을 하루에 10번을 쓴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모니터링 한 번밖에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임플란트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플란트 있을 때 BI 하면은 2번 했다고 하면 8번은 모니터링 안 한 거예요. 내 감정으로 지금 보낸 거예요. 심정으로. 그냥 보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BI를 10,000 얼마짜리 10번을 쓰면 너무 비싸니까 배치는 타입 5를 넣어서 스팀은 이 타입 5가 되게 정확하거든요. 이온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플라즈마도. 근데 이 스팀은 이 타입 5가 엄청나게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넣고 판독하면 훨씬 더 BI만큼 이걸 모니터링 하는데 이게 배치예요. 저는 BI를 쓰고 중간에 배치를 쓰면 이 비용들이 해서 안심하게 이 모니터링 하는데 이것도 배치도 유럽 방식의 배치가 있고 미국 방식의 배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균 성능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 방식을 미국 방식의 배치를 넣으면 배치가 안 변할 수 있어요. 그죠? 매균력이 이제 더 엄격하게 모니터링 해주니까 그죠? 이렇게 좀 다릅니다. 하여튼 미국을 이해하려면 제가 좀 다르다고. 미국은 그렇게 해야 소비를 자꾸 해야지만이 하죠. 반응을 쪼개보면요, 인디케이터도 2배 쓰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자 차트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트래킹. 이제 기구 추적 시스템이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때가 됐어. 그리고 뭐 특히 수술실에서 하고 싶어요 합니다. 더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서 기구를 관리해야지만이 기구 슬리마를 가져올 수 있어요. 기구 슬리마가 너무 지금 우리가 너무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는데 다 기구를 잘 관리하는 오늘 홍현 선생님이 한 거가 그거거든요. 요거를 맞이하게 되면 여기 또 이제 전자 차트가 돼서 이제 제가 어떤 병원 가면 이 차트만 해도 한 달에 이렇게 막 쌓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몇 년씩 보관해서 그 보관 장소만 해도 꽤 되는 그런 거 다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국가들도 내가 미국이 가장 부러웠던 건 뭐냐면 미국은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니까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운전사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카카오톡으로 외부 부르면 내 앞에까지 와. 그다음에 거기서 내려주면 또 내리고. 이게 아주 일상화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너무 부럽다. 근데 그게 제도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도를. 국가에서 그걸 허락해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전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구 추적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가서 이거를 해야 자꾸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옛날 걸 하게 되면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데 좀 더 깨어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후에 상상을 좀 해봤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게 조건이 있어요. GMP가 한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되는 정도의 나라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20년 후에는 선생님들 여기 없어도 돼요. 공부실이 없어집니다. 이게 공부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챔버 회사예요. 챔버. 예를 들어서 챔버가 외주 주는 겁니다. 미국은 다 외주 줘요. 밖에 공부실이 있어서 그거를 전 기구를 가져가서 해서 하는 시스템. 미국은 이런 회사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비싸지고 이 멸균기를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 너무 어려워지면 지금 세탁이 지금 다 외주 주잖아요. 똑같아요. 미국은 그렇게 외주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형 병원은 더 많이 외주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 법이 강화되면 멸균이 사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어렵고 사람도 고용하게 되면 그냥 물류를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냥 갖다 주는 시스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라가 잘 살아야지 가능한 거지. 우리가 퇴보하면 세탁물 다시
외주를 안 두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2만 불, 1만 불 내려가잖아요, 나라가. 그럼 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국가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여튼 오늘 IS 규격에 대해서 멸균기가 좀 다르다. 그리고 이 멸균에 이 여러 가지 있다는 정도만 뭐 알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세미나를 첫 시간부터 뭐 BI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기후 추적, 그다음에 지금 IS 규격에 대한 걸 진짜 귀한 시간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 참 너무 고맙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사회의 여러 것들이 발전하는 데에 다 핵심들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부서 가면 다 일하고 거기에 중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장님만 몰라. 원장님. 그래서 이 세미나는 오늘 이걸로 마치다. 수고하셨습니다.